안녕하세요. 도쿄항차입니다. 한동안 올리지 못했던 꿀통 종목들의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D대로 정해놓은 우리가 부자 되는 날짜가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벌써 286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꼭 이 기간 안에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면 2400까지는 1월달에 강하게 뚫고 올라갔었다가 2500 직전에 몇십 포인트씩 빠졌다가 회복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급등을 해줬죠. 보통 급등한 건 급락하기 쉬운데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 이건 상승의 여력이 강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건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하다기보다는 박빙인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한쪽이 무너지면 큰 폭이 변하고 온다고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지금은 아주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 한 신규 매수보다는 장을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체크할 꿀통은 계속 미뤄뒀던 메타버스 쪽입니다. 메타버스를 되게 좋게 보긴 하지만 미뤄뒀던 이유는 개나 소나 다 자기가 메타버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메타버스 분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우선 분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G 시대가 오게 되면 인터넷의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위성까지 사용하는 6G 시대에는 속도의 제약과 위치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장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메타버스 세계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타버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이 가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실물화폐를 쓰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화폐와 NFT 쪽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쪽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이미 만들어뒀죠. 특별한 건 없지만 네이버라는 회사가 가진 인적 인프라가 있으니 거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플랫폼 회사나 이에 준한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메타버스 뛰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저의 공상이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네 스벅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VR로 세계 각지 스벅들, 그러니까 인스타로 꼭 올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메타버스 장비에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인기를 끌려면 그러니까 영화 레디 플레이 원 같은 그런 영화처럼 되려면 지금부터 그래픽 카드가 훨씬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CPU도 훨씬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VR 장비와 컨트롤러 쪽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얽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살펴봐도 메타버스라는 분류 안에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수도 없이 많고 그 카테고리별로 수도 없이 많은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다 대박이 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우리가 이 모든 종목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규모 경제를 대입시켜 봤습니다. 그래픽이나 CPU는 지금 대장주인 AMD 같은 게 계속해서 대장주일 수밖에 없을 거고 플랫폼 쪽은 국내로는 네이버나 다음이 있지만 과연 이들이 전 세계에 통용이 될까라고 하면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대신에 K-팝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틀을 잡는 걸로 하고 너무 방대한 산업이니만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블로그에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는 옥석 가려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메타버스 너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종목들은 제가 검색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존에 찾았던 메타버스 테마주들을 기본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온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펀드를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보거나 네이버 증권에서 메타버스 테마주로 가서 찾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다 반영시켜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검색해서 나온 모든 종목을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체크를 했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프렉스입니다. 이 종목을 저는 며칠 전에 팔았고요. 나쁜 종목에서 판 게 아니고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습니다. 상반기 내로 저는 아파트 갈아타기 주식 세트 끝내기 위해서 슬슬 종목도 사이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매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할 종목이라서 첫 번째로 관심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주력 분야는 저 같은 문과생들 이해하기 어려운 제품이고요. 그냥 이런 장비 쪽으로 경쟁력이 있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항상 분류되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고 차트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총도 크지 않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이거 S넷의 네이버 증권 캡처인데 S넷은 원래 C4G로 분류된 종목이고 VR이나 홀로그램도 관련된 종목이라서 메타버스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워낙 거품 종목들이 많아서 관심 종목에 넣을 종목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S넷을 어쩔 수 없이 넣어봤습니다. 어차피 C4G를 보시면 S넷을 봐야 되니까 겸사겸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좀 들쭉날쭉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외인들이 매일같이 매수하는 건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세스는 그나마 흑자를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VR의 필수인 마이크로 LED라는 게 있고 여기 핵심 장비가 리페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리페어를 세계 최초 개발한 회사가 이 코세스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세계 최초가 꼭
세계 최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p3를 우리나라의 아이리버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아이리버가 mp3로 세계 최고 된 건 아니었죠. 실제로 코스에서 리페어라 검색을 해보면 21년도에 메타버스 클 때에는 세계 최초니 유일이니 이러면서 글들이 많은데 최근 글에는 그런 표현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독점할 수 있는지, 다른 회사는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압도적인 건지, 아니면 진입장벽이 엄청난지 등을 따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가 나쁘지 않아서 관심 종목을 넣어봤는데 추정치로는 22년도 이익이 전년보다 많이 빠지긴 했다고 합니다. 다만 차트는 월봉 기준으로 보면 무너진 수준은 아니었고 메타버스 치고는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여서 관심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위스 하이텍은 이번 시간 소개할 종목 중에서 제일 괜찮은 종목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영위하는 회사로 요즘 핫하다고 하는 AI 쪽이면서도 메타버스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고객사로 있고 실적도 매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매출 캐파는 크지는 않지만 신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성장전에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18년도 대비해서 18년도 보시면 1,900원이죠.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도 시총이 겨우 1,100억 원에 불과하고요. 이 종목을 저는 매수할 생각입니다. 크레버스는 교육업체로 이전 이름은 청담어학원입니다. 교육업체지만 교육도 메타버스에 접목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로도 분류되는 것 같고요. 교육 쪽이는 만큼 재무구조는 튼튼해서 배당을 짱짱해 주는 게 장점입니다. 작년에 만원대 주가에서 보시면 만원대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주가에서 1,800원의 연간 배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가 주봉인데 이 주봉을 보게 되면 오지게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죠.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이때 좀 갖고 있었다면 분명히 욕을 했을 종목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빠졌다면 신규 진입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물론 주봉을 보면 중간중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지금의 주가도 100% 안전하다고 알 수 없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하락을 했다면 소액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차하면 배당을 받으면 되니까 크게 무리한 투자는 아닐 것 같고요. 관심 종목 이것으로 끝을 냈고요. 다음은 제가 거른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쪽으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거른 종목도 정말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의 원투펀치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저는 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식의 문화발 사업 확장이나 내부의 운영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발전보다는 자기들 선점한 시장에서 내수 시장으로 버티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관련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같은 걸 얘기를 해봐도 고쳐지는 게 전혀 없죠. 직원이 답변을 해주면 다행인 거고요. 이런 회사들이 미래 혁신인 메타버스를 이끌 거라고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신용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거르기로 해버렸습니다. 가온미디어는 현재 주가가 처참합니다.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줬지만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줬죠. 문제는 이 회사가 증여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세금이 제일 문제인데 자식의 증여를 하려는 회사는 주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서 증여세를 많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가온미디어는 재무제표를 보면 유보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고 제대로 투자를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회사가 혁신을 이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컴투스는 다른 분석도 필요 없었고요. 그냥 걸러야 되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거 갖고 있긴 한데 제가 그때 잠시 미쳤었는지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저히 매수할 가치가 없는 종목이고요. 일단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시총은 8,000원대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크게 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심지어 시총마저도 엄청나게 악화가 돼버렸죠. 위지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엄청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가 21년에 적자가 돌아섰죠.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도 괜찮아 보였던 MP의 지분도 처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P를 보게 되면 위지워 스튜디오 자회사인데 이 회사도 메타버스로 급부상을 했지만 모 회사의 지분 처분 소식에 급락을 해버렸고 외인들도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MP 역시 실적이 너무 별로라서 마찬가지로 거르기로 했고요. 선익 시스템은 17년쯤에 상장한 나름 짬이 있는 회사인데 아직 적자인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불어오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옵티시스는 관심 종목에 넣을까 말까 했지만 결국 거르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99년 설립된 회사로 11년도 상장한 종목입니다. 여기 21년에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고요. 11년도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 연간 매출액이 200억대죠. 광링크라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선도하는 그들이 많은데 정말 유망한 분야라면 왜 아직도 매출이 200억대에 불과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IM이란 종목, 얼마 전까지 4년 연속 적자인 종목은 관리 종목에 넣는 규정이 고스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책에서는 적자를 매년 기록하던 종목이 갑자기 흑자 기록하면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조작해서 4년에 한 번씩 흑자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저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 번씩 흑자를 끊어주는 회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IM을 보게 되면 17년에 흑자를 기록했다가 18년, 19년, 20년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가 21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실적을 보게 되면 또 적자를 기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고른 겁니다. BK탑스는 거래 정지 중인 종목입니다.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메타버스로 분류가 되나 봅니다. 아예 빼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 보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종목 절대로 사지 말라는 의미로 포함시킨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갑자기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급등한 경우가 있는데 부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거래 정지가 딱 풀린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거래가 정지되는 거니까 그게 혹시나 풀려서 급등을 한다고 이슈가 되고 뭐 여기저기 떠들더라도 절대 그런 종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 항상 소개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 너무 올랐다 박살이 났고요. 실적도 현재 엄청 안 좋습니다. 2008년 설립해서 여전히 이런 실적이라면 미래를 좋게 보기는 어렵겠죠? LMS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에 메타버스가 떴을 때 메타버스로 분류된 종목이고요. 지금은 그런 글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별로 분류되는 글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21년도 그냥 우르르 휩쓸렸던 분위기에 따라갔던 종목이라는 거죠. 핑거는 은행 쪽 메타버스 관련해서 프로젝트 몇 개 진행한 회사인데 이걸 거르기로 한 건 작년에 농협과 독도버스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도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건 사람들의 애국심에 기대려는 얄팍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에 독도버스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관심 쪽에 넣을 수는 없겠죠. 스코넥은 엄청 유명한 종목입니다. 작년에 고무줄 핫할 때 인기가 있던 종목이고 저도 역시 고무줄에 참여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주가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의견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매년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우량하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종목도 또 많은데 굳이 매년 적자 기록하는 종목을 살 필요는 없겠죠. 칩셋 미디어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걸러버렸습니다. 시총만 놓고 보면 저평가하지 않냐라고 싶지만 영업이익을 봤더니 50억대 불과하더라고요. 시총은 2천억인데 영업이익 50억대다. 업종 평균 퍼에 비해서 종목 퍼도 높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서는 안 되겠죠. 이상으로 우리의 꿀통 티어 1등급이 메타버스 종목을 분석해봤고요. 사실 메타버스는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타나 노블러스 같은 대장주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AMD나 엔비디아 같은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은 국내 종목만 체크를 했지만 다음에 메타버스 복습할 때는 해외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